자, 이번에는 22번부터 27번까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술형에서 정답률이 많이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따지면 자기한테는 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1번 문제고 객관식 1번급입니다. 자, 어떤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재수가 상당히 예뻐요. 1차식으로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fx에다가 3을 대입한 f3이 곧 나머지가 되겠다, 이런 스토리로 마무리. 자, 23번입니다. 2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항등식 접근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항등식 접근 방식은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나 계수 비교법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죠.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이미 결정이 bx제곱으로 아니까 4x제곱이랑 bx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b는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 4는 8x가 전개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 ax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8로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상수는 상수끼리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이번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가 어떤 미정계수 a를 찾는 문제인데 상당히 신선한 문제였죠. a의 집합의 원소를 살펴보면 5 또는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5 또는 a가 나오는데 b의 원소를 살펴봤더니 -3 또는 5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5는 이미 이렇게 a에 있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어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a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원소인 -3 또는 5가 돼줘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a가 -3 또는 5가 정답이 모두 다 되는데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5만 선택을 해주는 게임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a는 5일 수도 있고 특히 2차 방정식 해가 중근일 수도 있어서 a의 실체의 모습은 5였다라는 거죠. a의 집합의 원소는 5 하나였다라는 재밌는 문제였고요. 자, 25번은 1차,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1차부터 한 문자에 관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y가 두 개의 값이 나오면 두 쌍의 해가 나올 텐데 정답에서 한 쌍의 해만 나온다고 했죠. 이럴 때 우리가 또 유심히 봐둬야 될 게 이런 2차식의 해가 중근이 나온다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한 쌍의 해만 나오겠죠. 이런 식의 풀이도 나중에 많이 등장을 하죠. 아무튼간 이게 중근이 되도록 이미 선명하게 등장을 해버렸고 y는 2로 하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x는 적절하게 5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 알파고요. 2가 베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항상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한 바가 있죠. 자, 이어서 2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뻔할 뻔짜 패턴이었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 문제죠. 자, 우선은 AC를 목적의 AC의 세제곱인데 AC를 선생님이 이렇게 A라고 놓으셨고요. BC의 세제곱이 목적인데 BC를 소문자 B라고 이렇게 나와서 우선은 표현을 간략하게 변을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리고 AB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황색 식이 빠지고요. 두 번째는 ABC의 넓이가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AB는 3이라는 식, 즉 AB의 곱은 6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목적을 한번 써보면 목적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표현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바가 있죠. 빼줘야 되고 이번에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수의 합이랑 곱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은 아는 상황에서 이 제곱들의 합에서 1, 2번을 조금 더 조작을 해서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두 수의 합을 빼내줘야겠죠.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 공식만 아시면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아닙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2AB니까 12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의 값도
6으로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죠. 마이너스 6은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두 수의 a 플러스 b는 6이고요. 그 다음에 a, b도 6이니까 여기다가 슉슉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단거리 문제인데요. 최단거리 문제는 대칭이동하고 100% 싱크율이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기를 좀 닦기 위해서 기본기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보다는 우선은 개념이 먼저니까 기본 개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어떤 형태에서 최단거리 문제 형식이 많이 나오냐면 어떤 A라는 이런 정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B라는 정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파란색, 하늘색 직선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직선 위에 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동점, 움직이는 점이라고 놨고요. 그래서 총 3개의 점이 등장을 하는데 A에서 B에서 물 떠먹고 P에서 물을 떠먹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리의 뭐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단거리 문제. 그래서 A, P, B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단계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꺾인 선, 각 경계에서 같은 영역에 있는 두 점으로의 최단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AP와 똑같은 거리를 작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AP와 똑같은 거리는 우리가 대칭이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은 두 정점 중에 어떤 정점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정점을 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대칭이동하는 거 선대칭이동은 저한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을 이렇게 찍고요. 1단계로 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APB 길이랑 그 다음에 A'PB 길이랑 같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수직하고 2등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므로 AP랑 즉 A'P랑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A'P, B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2단계로 해야 될 것은 이 P라는 점이 이 하늘색 직선 위의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를 해본 다음에 A'Pb가 일직선상 위에 된다면, 일직선상 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점 P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 A'B가 바로 APB의 최소값이 되더라.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밑에 좀 써드렸습니다. 이게 손동작을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쉬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우선 등호로 내려오는 겁니다. AP랑 A'P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랑 똑같고요. 근데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P를 움직여 보았더니 A'PB가 이렇게 일직선상 위에 있을 수 있는 점이 되니까 결국 A'P 더하기 BP 선분의 길이의 합은 한 방에 A'B 길이로 구해내자. 최소값은 이 얘기죠. 이 두 단계를 잘 원투펀치를 잘 해주신다면 어떠한 문제건 잘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근데 이제 때로는 난도가 높은 문제는 어떠한 정점을 동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점으로 잠정적으로 가정하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동점이 2개 있고 정점이 하나가 있다면 어떠한 동점을 정점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정점, 동점, 정점으로 이렇게 놓고 푸시는 이런 스킬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A는 정점입니다. B도 정점이고요. C는 X축 위에 동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축 위에 점 C니까요.
그래서 두 정점하고 하나의 동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길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그랬더니 특이한 사항이 AB 선분의 길이는 루트 2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어디 길이의 합에 AC 길이의 합과 BC 길이의 합의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문제로 다운이 됐고 A를 X축에 대칭 이동하건 B를 X축에 대칭 이동하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B를 대칭 이동을 했어요. X축에다가. 그래서 B'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AC 길이랑 BC 길이를 더한 거랑 AC 길이와 B'C 길이를 더한 거랑 같은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AC 길이 더하기 B'C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또 다운이 된 겁니다. 쉽게. 그래서 1단계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움직이는 이 C라는 점을 움직이셔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본 다음에 A랑 B'이랑 이 C라는 녀석이 일직선상의 위치를 할 수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뭐 이렇게 많을 텐데 꺾인 선보다는 직선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C가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AC 더하기 B'C가 제일 짧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우선 맨 먼저 AB의 길이가 루트 2로 고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할 일은 BC의 길이를 B'C로 좀 바꿔냈고요. CA는 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같으시고요. 그냥 두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C를 좀 움직여 봤더니 B'C 더하기 CA는 B'A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직선일 때가 제일 짧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 더하기 루트 2 이상이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B'하고요. 그 다음에 A 사이 거리는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B'은 우리가 X축 대칭 이동 후 좌표를 아니까요. 2,-1과 1,2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도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케이스 분류거든요. 케이스 분류를 조금 좀 피곤해 하신다면 좀 고득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28번도 판서본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 선생님이 원하는 바는 27번까지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좀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최단 거리에 대한 태도, 대칭 이동을 해서 똑같은 거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점을 움직여서 일직선상을 만들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어떤 스텝이 좀 필요한 문제여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좀 생소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주관식도 27번까지는 틀린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6문제도 여러분이 판서를 보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시고 2020년도 풀이 영상도 제가 곧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